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두 분의 사연을 한 번에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561님, 샬롬. 저는 늘 밝은 얼굴이고 싶은 사모인데요. 잘 안 되네요. 무심결에 비추인 저의 얼굴이 참 보기가 싫어집니다. 어떻게 밝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주셨고요. 또 함께 나눌 분의 사연 4647님. 사람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싶은데 사소한 일 하나에서 시작된 상한 마음이 잘 회복이 안 되네요. 하셨습니다. 네, 이 두 사연이 제가 보기엔 좀 다른 사연인데 원장님께서는 비슷하다 말씀하셨어요. 네, 결이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네. 그게 기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첫 번째 사모님은 밝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기대 때문에 결국 자기 스스로를 옥죄게 되는 거예요. 아,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으면 보여주는 게 좋은데 너무 밝은 모습만 보이고 싶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때 스스로 당황하는 거죠. 네. 오히려 뭐 나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어라고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훨씬 더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남들 앞에서 좀 억지로 안 좋은 모습을 억지로 보이시는 걸 해보시라 권해드리고 싶어요. 늘 밝은 얼굴이고 싶은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사연에서 이 예민한 것도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많아서 그런 거기도 하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사소한 일 하나에서 시작된 상한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예. 사소한 일이었으면 마음이 상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는 사소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왜 사소하다고 부르냐? 남들이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볼 때 그 상황 자체가 사소하기 때문이죠. 아, 그러나 의미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이 사소하지 않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네. 왜 이게 나한테는 사소하지 않지를 정리해 보시는 게 1번이 돼야 됩니다. 와, 사소한 일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사소하면 그냥 사소하게 기분이 상해요. 아, 그러나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이 내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네. 상대적이긴 하죠. 그래서 예. 이것이 왜 나한테 큰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이제 상처만 크다고 생각하지 원인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 원인이 크니까 뒤에 결과가 큰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군요. 그리고 되셨을 것 지난 같아요.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울을 자기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다고 하듯이 네. 예민함은 정말로 많은 사람이 스스로 예민함을 좋아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난 예민해. 너무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자기가 예민하고 싶은 거예요. 네, 또 그리고 어떻게 그 보면 예민함을 그렇죠? 사랑해요. 아, 내가 섬세하다.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예민함을 버리고 싶다고 하면서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이게 약간 어. 자가당착이기도 하고 양면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나는 예민해. 근데 난 예민함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더 그 부분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건강해지는 그런 네, 기분입니다. 9751님의 사연입니다. 아버님께서 건강 염려증이 심하세요.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죽을 것 같다 하시고 병원 가서 의사 만나면 안심하시고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또 교회를 가시면 괜찮은데 집에 혼자 계시면 숨이 차고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신다 하시고 계속 평온 검사만 받고 싶다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병원을 굉장히 자주 찾는 분들 중에서 의사 얘기만 잠깐 들을 때는 좋은데 이 흔히 얘기하는 약발이 오래 안 간다 그러죠. 금방 다시 불안해지고 이런 분들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자주 찾게 되고 이 부분이 금방 해결은 물론 안 될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건 교육입니다. 반복되는 교육. 그래서 가족들이 그것을 계속 이제 아버님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건강 염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교육은 이건 당연한 감각이라는 거죠. 뭐 우리가 가렵다라든지 아프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감각을 다양하게 느끼잖아요. 근데 네. 정상 감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건강 염려가 되면 그거를 병이랑 연결을 시켜요. 아. 이거는 이러다가 보면 위암이 아닌가? 뭐 이러면서 그리고 특히 건강염려증의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병에 꽂혀요. 어떤 병이 자기가 걱정하게 되는 거고 네. 모든 정상적인 감각을 다 그 병의 증상으로 연결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리적인 거네요. 그렇죠. 그 병을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느낌이 더
드는 셈이죠. 그래서 네. 그거를 이게 정상 감각을 과대 해석하는 경향이 이런 건강염려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교육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아무래도 자기가 지금도 얘기하시는 게 집에 혼자 계실 때 그렇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특히 자기 마음의 어떤 기분에 따라 이 증상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들을 계속 구분을 해서 본인이 어떤 환경에서 더 이것을 크게 느끼는지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랑의 드럼 화요일 코너 웃자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희연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3305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선 말로 자주 상처를 줘서 힘들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로 내뱉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하셨어요. 말에 상처가 있는 그런 표현을 들었는데 네.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말을 순화하는 노력을 서로 네. 해야죠. 그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나쁜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거죠. 나쁜 말을 들을 때 반응을 제가 한 4개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나쁜 말을 들으면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을 닫는 겁니다. 아. 기분이 나쁘니까 뭐라고 응대를 하기 어려운 거죠. 또는 나쁜 말만큼 자기도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반격을 하는 네, 거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반응들은 대개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순화된 좋은 결과로 드릴 수 있는 2가지는 피드백을 드리는 건데 내가 나쁜 말을 들어서 힘들어 상처받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내 감정을 솔직하게 네. 표현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말을 하는 것에는 저런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주거나 네. 어떤 의도가 있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 이 2가지의 방식은 이 말을 조금 순화하는 도움이 돼요. 이 네. 마지막 2번째가 되게 비폭력 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책을 구입해 보셔도 될 테고 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쇼를 해볼게요. 엄마랑 네네네요. 아이가 네. 있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미워! 엄마 나빠! 엄마 원장님. 못나니! 뭐 이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엄마가 이 똑같은 반응 4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그래 너랑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엄마가 할 수도 있고 네. 네가 더 미워 너 엄마 더 혼낼 거야 그 이렇게 엄마의 이제, 그 아들인데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개 이제 첫 번째 2번째 반응인데 네. 이제 말씀드린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반응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애가 오히려 그걸 보고 내가 하는 말이 엄마한테 저렇게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네. 배우기 때문에 엄마 힘들어?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자기가 말해놓고선 자기가 위로해주는 그런 격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왜 화났어?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묻는 거죠. 또는 아까 그거 안 해줬으니까 삐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네. 이렇게 해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 이해의 과정에는 항상 상대방의 의도는 좋다고 물론 나쁜 의도도 있죠. 그런데 네. 나쁜 의도는 구직하지 마시고 아. 그중에 좋은 의도만 계속 찾아서 좋은 의도를 이렇게 심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오해하기- 의도를 자꾸 네. 나쁘다고만 표현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나쁜 사람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의도를 항상 좋은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그렇네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 사이에 오해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혼자 지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는다든지 네.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좋은 의도를 찾고 또 솔직하게 서로 소통해 보는 것 네.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길이길이 남기는 것으로 지금까지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희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